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가 확정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 날 6일날 있었던 불꽃놀이. 이 불꽃놀이는 전 세계 어딜 가도 절대로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표심이 실사단의 마음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의 이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는 이 빌어먹을 육감으로 따지면은 부산은 100% 엑스포 유치 확정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11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미리 정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확정 맞습니다.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심을 하지 마시기 바라고, 이제는 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부산과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이제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 힘을 합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엑스포 실사단, 지금 한마디가 했죠. 그래서 모든 요소, 개최 요소 모두 갖췄다. 자, 이것이 핵심이 되고, 결정은 무엇으로 결정했다? 저는, 불꽃놀이. 이것 때문에 저는, 지금,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번 더, 발등에 찍힌 거 한 번 더 내려 찍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사살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2030 부산 엑스포는 여러분들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열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열망이 비로소 현실이 될 거라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국가적인 대소사입니다. 이 대소사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큰 사업입니다. 소사도 아니고 큰 대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제도약의 기회가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박형준 시장은 2021년도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전에 이거를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입니까? 그때 제가 12년도에 한번 박형준 시장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제 3명이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박형준 시장하고 현재, 그다음 오세훈 시장, 그리고 미풍 3명이서 만나서 한번 담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서. 그때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부산은 앞으로 금융으로 가야 된다. 박형준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한테 물어보세요. 이 거짓말인가? 그 당시에 제가 받은 느낌은 박형준 시장하고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친하더라고요. 둘이 같이 붙어 다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 전에 서울시장에서 이제 그 무상급식 때문에 한번 물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잠깐 내려왔었는데, 그때 오세훈 시장이랑 박형준,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걸 기억나는데, 그래서 3명이서 한번 담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문제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굉장히 제가 이전에 한번 했던 말이들입니다. 수도권 일국주의, 이거를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엑스포에서 이것이 계기로 돼서 수도권 일극제는 타파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 그 다음에 부산, 서울 수도권과 부산의 이극체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부산은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되겠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부산시에서는 이거를 컨셉을 잘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엑스포를 위해서, 혹은 엑스포가 아니더라도 이제 북항을, 이제 기존에 있던 부두를 없애고 북항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컨셉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컨셉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컨셉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금융 허브로 가야 된다. 동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컨셉을 빨리 조기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확정을 하는 것을 좀 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금융 허브로 가야 된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상이죠, 해상. 금융은
해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금융이 서울 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금융도시는 반드시 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해상무역. 원래 금융의 도시는 애초부터 해상무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세계 금융의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도 해상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아의 금융도시가 어디입니까? 홍콩이죠. 홍콩도 해상도시입니다. 왜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이, 바다가 낀 곳이 금융의 도시가 됩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융도시가 해상이 없는 곳이 서울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원래 지금 해상은 어떠냐? 네, 해상의 가장 기원은 보험에서 시작됩니다. 보험. 그래서 배를 갖고 있는 선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은행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배를 빌리려고 하는 선장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거는 항해자, 항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배를 갖고 있는 선주가 항상 바다에 나갑니까? 네, 바다에 나갈 수도 있죠.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 다음에 항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배가 없으니까 배를 빌려서 항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게 되죠? 이거를 보험대차라고 합니다. 보험대차. 네, 서로 이제 배도 빌리고 돈도 빌리고 하면서 운항이 끝나면 이자를 지급하는 관계가 되겠죠. 자, 이게 해상 도시에서 일어났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이게 보험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대차라는 돈이 중간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돈을 빌리니까. 선주는 은행에서 빌리고 돈을,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선주에게 배를 빌리니까 그 사이에는 항상 돈이 오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발달하게 됐습니까? 이게 금융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금융도시는 사실 해상도시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 서울과 같은 이 내륙에 있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같은 데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FOB라는 게 있습니다. 네, FOB. 우리가 보험 여러분들 초등학교 영역 정도 되면 다 알죠. FOB. 그 다음에 CFR. 이런 것들.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자, 이거는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합니다. 동일. 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좀 다른 게 뭡니까? CIF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기본이죠. CIF 같은 경우는 뭐죠? 네. 수출하는 사람, 수입하는 사람들. 네. 수출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자고, 네. 이게 보험계약자가 되고, 계약을 한 사람이고, 수입을 하는 사람이 무엇이냐?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예, 보험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CIF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선적을 할 때 기준이 있고, 하역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선적. 네, 선적, 하역. 그러면 이 보험의 기준을 어디서부터 정합니까? 그리고 운임. 네, 배를 옮기는 빌리거나 아니면 배를 타는 운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보험료. 그 다음 리스크, 부담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끝나느냐. 선적할 때부터 시작하냐면 하역할 때부터 끝날 때 이 기준을 하느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건들이. 중간에 배가 국가를 벗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많죠. 네,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금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보험에서 결국에는 금융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금융에 있는 모든 도시는 해상을 끼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물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광이 들어가고, 금융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네, 단 하나의 도시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한국은. 자, 이것이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 자, 그래서 부산은 어떻게 가야 되냐? 이 컨셉을 빨리 정해야 된다. 북한. 네, 뉴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뉴욕. 자, 지금은 아시아권에서 홍콩이 지금 금융 허브를 자리하고 있지만 이제 홍콩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부산으로 가야 되겠죠. 동아시아의 금융 허브, 금융 패권을 이제는 금융으로 부산이 가야 되는데, 자, 이거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밀어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산업은행도 내려와야 되겠죠. 일단은 내려와야 되고,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 많이 내려왔지만, 그리고 수출입은행도 내려와야 됩니다. 부산으로. 이것이 엑스포를 기점으로 하기 전에 이미 다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어떻게 가야 되냐? 금융이 1번지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무엇이죠? 네, 물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부가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고부가 산업이 뭡니까? 이게 관광이죠, 관광. 관광 서비스 산업이죠. 서비스 산업이 실질적으로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산업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박자를 이루어서 부산은 금융, 물류, 관광 서비스라는 이 서비스 산업의 세 박자가 톱니바퀴가 세 개 축이 돌아가는 이 톱니바퀴를 빨리 완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 금융이 있으면 안 된다. 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성장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뭐 엑스포를 기점으로 하든 아니면은 우리는 엑스포는 확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엑스포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빨리 모든 금융 그리고 금융기관의 본사들도 빨리 부산으로 다 내려와야 된다. 그런 인프라를 다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